철도, 도로 현대화를 완료하는 데만 최소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판문점 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네, 정부가 어제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 달라면서 내년 소요 예산은 4,712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치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는 수십조 원 이상이 들 거라면서 예산을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한 게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이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 과연 얼마나 될지 오늘 새로 고침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영애 기자, 일단 판문점 선언에서 추진하기로 한 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저도 판문점 선언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먼저 2007년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니까 개성과 신의주 사이의 철도, 또 평양까지의 고속도로를 보수하는 것도 있고요. 동서해 한 곳씩 조선협력지대, 또 서해안 평화협력지대를 조성한다. 개성공단 건설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판문점 선언은 이 14선언을 계승하면서 몇 가지를 더했습니다.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다. 또 내일 문을 여는 남북 연락사무소의 개설이 바로 추가된 것들입니다. 결국 보수 정권 시절에 멈춰 있었던 진행이 더뎠던 14선언 내용에 플러스 알파가 된 셈입니다. 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시티그룹과 미래에셋 두 금융사의 보고서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70조 원, 112조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딱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이 아닙니다. 시티그룹은 북한의 경제 개방을 가정을 하고서 교통, 항만, 또 발전소까지 전체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 비용을 추산을 한 거고요. 미래에셋 역시 철도를 재건하고 도로나 발전 시설을 우리 남한의 3분의 1, 3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비용을 따진 겁니다. 판문점 선언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재건 비용입니다.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근거로 들고 있는 수치는 이 판문점 선언의 이행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을 말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어쨌든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비용은 1년치인데 판문점 선언의 전체 이행 비용 따져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판문점 선언은 14선언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식적으로 비용도 14선언보다 다소 늘어나겠죠. 통일부는 14선언을 지키려면 총 14조 3천억 원이 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전체 이용 비용입니다. 1년치가 아니고요. 이 계산은 10년 전에 한 겁니다. 지금은 이것보단 더 많아졌을 거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14선언을 두고는 정부가 전체 비용을 추산했었는데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는 1년치 비용만 발표를 했거든요. 예. 사정이 있는 건가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정부가 비용이 적은 것처럼 보이려고 꼼수를 쓴 것 아니냐 이런 야권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14조 원도 국회가 요구를 해서 참고용으로 만든 자료일 뿐 정확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남북관계에 따라서 비용은 변할 수밖에 없다. 내년에 확실히 쓸 예정인 예산안 수준의 비용을 먼저 제시한 거다 이런 설명입니다. 여당에서는 우리가 얻는 경제적 효과, 즉 평화 분위기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보태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반대로 국회 예산처에 별도로 의뢰해서 얼마나 들지 따져보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은 난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박영애 기자 잘 들었습니다.